연말정산 파동 후에 악화된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건강보험료 개선마저 포기하려 했던 정부가 골프세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골프세 인하로는 골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한마디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정부는 인하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 오늘 하루도 오락가락했습니다. 뉴스리뷰 노주민 PD와 함께 이 사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골프세 인하 얘기 누구한테서 나왔나요? 네, 만사 박통이라는 표현이 생각나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골프 활성화를 언급한 뒤에 오늘은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골프세 인하 가능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서 골프가 침체돼 있다,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달라는 건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루가 지난 뒤 오늘은 정부의 고위 관계자 발로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보고하고 조율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진 뒤에 비난 여론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민 증세, 골프 감세냐는 비아냥도 나왔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즉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서 골프세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골프세 인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게 최 부총리고요. 그렇죠. 또 정부 부처 차원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만큼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논란이 과거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지난해에도 골프 대중화를 촉진시키겠다면서 골프장 입장료 면세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반대 여론이 빗발쳤고 결국 무산됐습니다. 골프장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더 큰 겁니까? 네, 골프장의 경우 다른 스포츠 시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과세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1인 1회 입장을 기준으로 개별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좀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데요.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 소비세 부과는 사치성 소비에 조세를 부과해서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또 1인 1회 입장에 대한 그 세율이 골프장 이용객 수의 과도한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골프세 인하 논란의 현실화 여부를 떠나서 세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지금 이런 사안이 언급된 것 자체로도 사실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민주연합은 이것을 두고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이 부족해서 복지를 할 수 없다며 온갖 서민 증세는 다 하더니 대통령의 한마디에 골프 세금을 내리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참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인 경기 침체 대책은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세금이 만병통치약인 양 대응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상이 좀 어처구니 없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은 사실상 무산이 됐군요.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기 합병 절차가 올스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한 합병 절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박차를 가하는 듯했던 조기 합병 절차에는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6월 30일까지 외환은행 본인가와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지 말고 또 하나금융지주에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 의결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2.1칙 노사정 합의의 구속력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금융지주하고 금융위원회 다 조기 합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좀 입장이 난처해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부터 조기 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합병 관련 일지를 보시면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2.17 합의, 2017년까지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하겠다는 노사정 합의가 지난 2012년 2월에 이뤄졌고요. 하지만 2년 뒤인 지난해 8월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조기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지난달에 하나금융지주 측이 외환하나 합병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신재훈 금융위원장도 승인을 2월 중에 해야겠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이 조기 합병 절차에 대한 중단을 명령하면서 제동이 걸리게 된 겁니다. 또 법원은 급격한 금융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는 조기 합병의 명분도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금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조기 합병의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 하지만 이에 대해서 조기 합병을 서둘러온 하나금융지주 측은요. 선제적인 위기 대응이 없다면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6월까지는 합병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만큼 빠르면 내일 합병 승인 신청서는 철회할 방침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른바 론스타 먹튀 문제를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왔던 시민단체 대표가 론스타 쪽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더군요. 네, 서울중앙지검이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였던 장화식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해서 조사 중입니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조사하던 검찰은 유 대표가 장 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냈고요. 어제 장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1년 론스타 건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론스타 측으로부터 7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장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전해진 유 대표에 대해서는 석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환카드 노조위원장 출신인 장 씨는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오늘자로 파면됐습니다. 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이력으로 논란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이런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네, 오늘 오전에는 청와대 인근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상욱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추모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등 7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였는데요. 이 단체들은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청와대 측의 임명동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말 박상욱 후보자보다 더한 적임자가 없는 겁니까? 이건 법조인에 대한 모독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군요. 저희는 이 시점에서 박상욱 후보자가 당연히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법원과 대법원장은 또 대통령은 국민 앞에 잘못된 인사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사과를 하고 그 의사를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상욱 후보자 쪽에서도 설명이 나왔군요, 오늘. 네, 오늘은 박 후보자도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예. 우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고요. 다만 경력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니며 수사검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합리적 진보를 표방하는 국민 모임, 그리고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오늘 만났군요. 네, 정동영 전 상임고문을 비롯한 구민주당계 인사들이 국민모임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정 전 상임고문과 최규식, 임종인, 김성호, 유원일 전 의원은 오늘 오전 국민모임 측과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오는 10일 신당 창당주비위를 발족시키고 재보선 후보 발굴을 위해서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노동당에서도 그 진보 정치권 재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군요. 네, 이른바 통합파로 분류돼 온 나경채 노동당 신임 대표, 조만간 정의당, 국민모임 등과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채 대표는 이렇게 말하면서요, 2016년 다가올 총선을 힘있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진보 결집이 지나치게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뉴스리뷰 노주민 PD였습니다.